챕터 5 소비자 권리와 보호 정책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자별로 소비자를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다른데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는 예를 들어서 가토 이치로는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이 짝꿍 짓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가토 이치로는 소비자를 국민 일반 소비 생활이라고 하는 시민 생활의 측면에서 봤다라고 하고, 폰 히펠은 개인적인 용도 쓰이기 위해서, 네, 그리고 이마무라와 세이와는 일반 국민이면서 동시에 거래하는 과정에서는 말단에서 구매자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네, 그리고 타케우치 쇼우미는 소비자란 타인이 공급하는 물자나 용역을 소비 생활을 위해서 구입하는 또는 이용하는 자로서 공급자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학자마다 소비자를 정의하는 게 다릅니다. 자, 소비자와 관련된 개념의 정의를 볼게요. 우선 소비자와 사업자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권리, 의무, 분쟁, 해결 주체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정의를 좀 묻거나 좀 사례로 구분하는 경우가 나와요. 자, 소비자의 경우는 상품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연인일 수도 있고요. 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트에서 라면을 사는 사람, 자연인에 해당이 될 거고, 또 회사 복지 차원으로 어떤 간식을 구매하는 법인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사업자의 정의 부분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조하고 판매하는 주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나 배달 플랫폼 운영사도 여기 사업자에 다 들어가는 거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요. 자, 소비자 단체의 정의, 이건 소비자의 권익 보호나 이익 대변을 하는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업자 단체의 정의는 말 그대로 사업자의 권익 대변을 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한상공회의소나 가맹점주의 협회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될 수가 있죠. 자, 소비자의 권리와 능력, 소비자의 4대 권리, 이거는 별표에 넣고 4가지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전, 정보 제공, 선택, 의견 반영, 이 4가지가 소비자의 4대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이 소비자의 4대 권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8대 권리가 있어요. 8대 권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 암기가 되어야 합니다.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이런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소비자는 있다라고 보고요. 또 우리 앞에서 4대 권리 안에 들어갔던 거죠.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 그리고 선택할 권리, 그리고 사업활동 등의 의견 반영시킬 권리, 적절한 보상받을 권리. 이제 여기서 또 추가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교육을 받을 권리, 그리고 소비자 스스로 권익을 좀 증진해야겠다 하면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활동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이게 8대 권리예요. 앞에 4대 권리랑 좀 교집합 되는 게 있죠. 8대 권리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제가 팁을 적어놨는데 이 소비자의 능력을 향상시킬 권리가 있다. 자, 이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속해요. 그래서 소비자의 8대 권리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리고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단체를 구성할 권리다. 이거는 또 소비자의 권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노동단체를 구성할 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하시는 게 좋다. 자, 소비자의 능력 향상. 자, 소비자는 단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권리를 행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의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필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국가 지자체의 역할에서 이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한다거나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나 평생교육원이랑 좀 연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방송사업가도 좀 활용을 해서 홍보나 교육이 좀 가능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초중고에 좀 커리큘럼에 소비자 권리 교육을 좀 포함을 시킨다거나 TV나 유튜브 광고로 합리적인 소비 캠페인 이런 것들을 방영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소비자 보호 법률에서 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기본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페이지에 거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 지자체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법이나 조문이 좀 그대로 출제가 좀 되기도 하고 좀 섞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또 OX로 좀 나오기도 하고요. 자, 첫 번째 광고의 기준. 광고랑 정보 제공은 정말 좀 많이 나와서 옆에 별표를 좀 해뒀어요. 허위 광고나 또는 과장 광고를 좀 방지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100% 무첨가 이런 것들은 좀 최대한 꼼꼼히 알아보고 이렇게 허위 광고를 못하게끔 하는 거죠. 광고의 기준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자, 정보 제공 같은 경우, 자, 정보 제공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것들은 소비자한테 알아야 된다. 뭐 리콜 제품을 공지한다던가 이런 중요한 사항들은 공지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거래의 적정화, 불공정 거래 방지나 부당행위 지정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좀 계약 조건을 바꾸는 것을 좀 금지를 시킨다던가 그런 게 거래의 적정화. 자, 그 다음에 소비자의 능력 향상. 이거는 이제 교육이나 방송이나 좀 이런 연계된 사업을 통해서 소비자의 역량 자체를 좀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그다음에 개인정보의 보호, 거래 중에 분실이나 도난, 누출을 좀 방지하는 거에 강구하는 게 개인정보의 보호.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만 보고 이거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소비자의 분쟁 해결, 분쟁 해결 기구를 좀 설치를 해야 되고 뭐 신속 공정 처리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소비자 분쟁 해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용 보고 이거는 소비자의 능력 향상에 대한 설명인지 정보 제공에 대한 설명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꼭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챕터 6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리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 개념 정리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이유가 온라인 쇼핑 같은 것을 했는데 갑자기 스팸 문자가 막 우르르 쏟아져요. 즉, 내 정보가 어딘가 팔아 넘어졌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가가 나서서 개인정보로 뭔가 함부로 유출되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한 법이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면 일단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예요. 즉, 죽은 사람은 해당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다라는 게 정의이고요. 단일 정보로 식별이 불가능해도 다른 정보랑 결합해서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개인정보의 범위를 보면 이렇게 주소부터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쭉 있고 정보 주체 범위는 생존하는 자연인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단 사망자의 정보가 유족과 관련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의 결합과 식별 가능성도 충분히 보호를 받고 있다. 자, 이거 용어의 정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용어의 정리는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있습니다. 자,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을 하니까 처리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스스로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처리하는 사람을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파일, 즉 신상정보 파일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개인정보 파일은 어떻게 보느냐.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배열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모아둔 파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개인정보 파일. 그 다음에 정보 주체,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서 알아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정보 주체가 되는 사람을 정보 주체다. 자, 처리한다 이런 의미는 개인정보의 어떤 수집부터 여러 가지들의 행위를 모두 처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영상 정보 처리 기기를 의미하는 것은 일정한 공간이나 지속적으로 설치돼서 뭔가 사물을 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촬영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전송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CCTV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카메라. 자, 관련된 법률. 자, 법률은 통신비밀법 또는 신원정보의 이용이나 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들이 관련된 법률이다. 발표해줬죠? 이거는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개인정보 유형 분류, 이것도 별표. 네, 분류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신원과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쭉 있어요. 그리고 경제활동과 관련된 이런 소득, 재산 이런 것도 다 개인정보 보호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신용 관련된 거, 압류 이런 것도 다 개인정보입니다. 그리고 노조에 뭐 가입을 했다, 뭐 종교단체가 어떻다 이런 것도 그 사람의 개인정보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법적인 기록, 의료 기록도 개인정보입니다. 취미활동조차도 개인정보로 보고 있어요. 생활습관. 네, 그래서 설마 이런 것도 개인정보 그 범위 안에 들어가겠어? 하는 것들이 들어가더라. 자, 이것도 8원지 별표 거의 뭐 3개 수준입니다. 꼭 아셔야 되는 건데, 자, 첫 번째 수집 제한의 원칙. 이거는 수집은 합법적인 제한 대상이다. 개인정보의 수집은. 그리고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필수적으로 수집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정확성. 수집된 정보의 목적 부합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 내 정보를
쓰세요라고 오케이 한 사람은 A라는 목적으로 내 정보를 준 거죠. 그걸로만 써야 한다. 네, 목적의 명확화, 목적 굉장히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용 제한도 원칙이 있어요.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조직의 원칙, 네, 안전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그리고 정보 처리 과정 같은 거는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 참여의 원칙, 그래서 정보의 정정이나 파기 요구권 보장해줘야 되겠죠. 책임의 원칙, 이렇게 해서 총 8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시면 보호 규제 대상이나 범위를 좀 확대하는 것이 보호법 안에 있고, 식별 정보는 좀 더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 CCTV 설치나 제한 같은 것도 할 때 근거 마련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체의 권리를 보시면 이렇게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동의 여부나 개인정보 열람 요구 권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를 보시고 정보 주체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하면 구분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이런 내용들은 정보 주체의 권리에 속할 수 있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국가 등의 책무. 자, 국가도 이제 책임 같은 게 있죠. 이렇게 무분별한 감시, 추적, 폐해 방지 같은 것들을 잘 강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폐해를 방지를 해서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잘 해줘야겠죠. 그리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시책을 마련을 해야 되고, 이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존중하고 촉진,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게 국가가 가지는 책무예요.